안녕하십니까.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도 시장의 핵심적인 투자 전략과 내일장 추천주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경제TV 이상로의 텐텐베거 제 이름을 걸고 열심히 방송하고 있습니다. 자, 시청률이 여러분들 덕분에 엄청 잘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시장의 핵심적인 트렌드를 전달해 드리는 방송, 우리는 정보 생산자입니다. 그죠? 정보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보를 보시면서 시장을 반드시 선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제가 하나의 세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한 내용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시장 분위기가 조금 가라앉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려감이 조금 커지는 양상들이다 보니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잠깐 앞에 지수 관련된 내기 좀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뭐 오늘 주제를 좀 잡아봤던 것이 두 가지 정도 됩니다. 이게 왜 이런 조선주 얘기 나오냐? 조선주가 아니고 오늘 할 내용은 유리기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릴 내용이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AI가 확대가 되면서 유리기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봐야 된다라는 내용. 그리고 오늘 자공반에 또 유리기판이 강하게 오르는 모습이었는데 먼저 지수부터 제가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가 우리 가족분들하고 하면서 말씀드렸던 포인트가 가장 현재 시장의 기준점을 봐야 된다. 현재 시장에. 그럼 2490포인트. 2490포인트. 이게 현재 시장에서 이제 기준점입니다. 기준점이고. 자, 여기에서 포인트가 어느 정도까지 나올 수 있냐를 봐야 되는 거고, 그 포인트 자체가 지금 현재는 이제 2550포인트. 2550포인트까지는 우리가 건전한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시장이 위험하다는 신호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2430포인트. 그럼 요 밑으로는 위험하다. 위험. 현재는 건전한 조정이다. 건전한 조정. 자,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 이 기준을 나누냐 하면, 우리가 이제 12월 3일 날, 12월 3일 날을 기점으로 해서 그 자리에서 이제 만들어가는 움직임을 나타내다가 그날 밤에 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부터 시장이 한번 크게 빠지고 다시 정상적인 궤도로 들어서는 것이 바로 이 2490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국내 증시에는 상당히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기점으로 해서 2550포인트까지는 이제 완충지대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2430포인트는 뭐냐면 하방에 이 자리가 이탈된다면 그때는 현재 국내 그리고 해외 불확실성이 엄청나게 확대된다. 그것이 수급으로 먼저 주식시장에는 반영이 되게 되는데 그 변화가 지수가 이탈되면서 나타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 2430포인트가 무너진다면 그때는 시장이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만 지금 현재는 2490, 2550포인트 요 사이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은 시장이 추세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잠시 좀 쉬어가고 있네요. 휴게소에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겁니다. 그래서 미국발 악재가 들어오면서 시장이 휘청거리는 부분이었지만 그거는 제한적 움직임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저희가 지난주에 방송을 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이 시장이 좀 휘청거릴 수 있다. 2490, 2550포인트까지 조정이 나올 수 있다. 그건 지난주에 공부를 했던 내용이다. 그죠? 그래서 저희가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현재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대표님 어떻게 해요? 전문가님 걱정됩니다. 이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지난주 공부했던 우리가 유튜브에서 지난주에 공부했던 내용이 그대로 반영되는 거니까 지금 현재는 전혀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지금 현재에 대한 하락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의 반응도 전혀 아니다 이럴 줄 알았는데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뭐 넘기는 모습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시장의 불확실성이 조금 커지는 양상이었다는 거고,
그런데 그것은 이제 말인 거잖아요. 말은 번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라도 다시 한 번 더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거 아니다. 다시 나는 경기 부양 좋게 생각한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다만 뭘 봐야 되냐면 자, 우리가 현재는 금리 동결 가능성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인데 3월 18일, 19일 여기는 점이 적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별표되어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점도표를 공개를 하는 건데 앞으로 금리는 어떻게 될 거예요 하는 금리 전망을 같이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 금리 전망을 발표하는 것이 1년에 총 4번 발표를 합니다. 자, 이때는 점도표라는 것도 함께 공개를 하는데 이걸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바뀔 거예요를 예상하고 그것을 연준 의원이 우리한테 공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금리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트럼프라고 하면 금리 인하, 금리 인하는 트럼프, 둘 다 경기 부양을 뜻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빠르게 경기 부양을 한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제롬 파월은 우리는 금리 동결을 할 거고 좀 더 시장을 살펴보겠습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장은 지금까지 이끌어왔던 AI 관련된 매기니피센트 7 종목군들 그만큼 유동성이 확대되면 더욱더 상승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 금리 인하 안 한다네? 동결한다네? 뭐야? 하면서 일부 실망감에 의한 하락폭이 나타나고 있던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이 계속 연출될 것인가? 그럼 이제 IT는 끝났는가? 끝물인가?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일시적인 부분에서 움직이면 나올 수 있는데 대신에 추가적인 변화는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 우리가 신경 쓰실 필요는 없다 라고 보시면 되고 앞으로도 이 이슈는 좀 더 확대될 여지는 충분히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이슈가 조금 더 확대됐던 것 중에 한 개가 최근에 계속 이슈가 나오는 것이 TSMC의 매출 증가가 AI 덕분이다 라는 거. 그러면서 지금 젠슨왕도 이 블랙웰 반려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글라스 기판, 유리기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유리기판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이 또다시 한 번 더 강하게 시장에서 어프로치하는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최근에 이제 뭐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도 작년에 보여드렸던 것이 글라스 기판 관련주들, 그죠? 이런 관련주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양상들이었는데, 이와 따라서, 우리가 관련주들을 한번 분석을 해봤고, 근데 최근 이슈와 함께 한번 같이 보면, 자, 게임 체인저가 온다. 삼성용 유리기판 시생산 임박했다. 여기 이제 오늘 날짜로 나왔습니다. 3월 11일. 하지만 이 그림 그대로 언제 나왔었냐면 2024년도 12월 달에도 조금 변형된 톤으로 삼성전기 시생산 임박 관련된 뉴스가 있었습니다. 다시. 그때 요 그림도 똑같았어요. 자, 요 부분에 대한 이슈도 있지만 최근에는 또 젠슨왕이 나와서 블랙웰 신제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고열 리스크를 해소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유리기판이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자, 그 얘기가 미국 내에서도 계속 이슈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것이 발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면 여름에 고성능 컴퓨터를 방에서 쓰거나 또는 이제 사무실에서 조금 작은 사무실 쓰게 되면 이 컴퓨터에 대한 발열을 느낄 수 있어요. 에어컨을 켜도 별로 안 시원해질 정도로 뜨끈한 공기가 나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가 성능이 높아질수록 발열이 그만큼 더 많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제 고성능을 내야 되기 때문에 열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유리기판이라는 것은 새로운 혁신적인 대안이 된다라고 지금 시장은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유리기판이 뭐냐 하면, 자, 여기도 이제 TSMC 관련돼서 나오죠. 올 1월에서 2월 매출 전년 대비 39% 증가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AI 칩이 실적을 견인했고, 결국 AI 칩이 확대되면서 이런 유리기판도 필수적으로 지금은 우리가 생산을 해야 되고 그것을 빠르게 활용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과정들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유리기판 관련된 부분을 보면 이건 이제 일반적인 제품에 대한 부분, 요걸 이제 유리기판 쪽으로 하면 이렇게 이제 맨들맨들하게 이런 내용들을 많이들 얘기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제 앱솔릭스라고 적혀 있어요. 앱솔릭스. 이 앱솔릭스가 SKC의 자회사, 미국에 있는 자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현재 유리기판에 대한 부분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고, 오른쪽에 있는 요거는 요것도 이제 맨들맨들하다 그죠? 요거는 어디? 바로 인텔의 시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리기판에 대한 개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러면 왜 유리기판에 대한 부분이 이슈가 계속적으로 되고 있느냐, 앞으로 계속 이 시장이 정말 확대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어떤 부분이 좋길래 이런 얘기를 하느냐. 다들 이렇게 맨들맨들한 걸 얘기하잖아요. 자, 우리가 이 기판에 대한 역할을 좀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메인보드라는 게 있어요. 메인보드. 이제 붙어 있는 메인보드가 있죠. 근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의 컴퓨터 부품들을 연결해서 쓰게 되는 건데,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이제 칩이 있습니다. 이제 반도체 칩이나 이런 칩들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 칩에 있는 기판, 이런 기판을 우리가 이제 PCB 기판, 뭐 FPC 기판, 이렇게 기판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기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기판 위에 이제 납땜을 이렇게 해가지고 칩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칩이 하나 달려 있는 것도 있고, 여기 두 개, 세 개, 뭐 이렇게 하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HBM이 되는 거죠. 격층에서 올린다. 그죠? 그러면 이런 과정이 되는데, 요런 이제 기판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메인보드가 있고, 칩이 있으면, 직접적으로 두 개가 붙으면, 둘 다 얘들은 화끈한 애들이에요. 메인보드도 막 열을 내고 있고, 왜 성능을 내야 되니까? 칩도 이제 성능을 내야 되니까 얘도 막 열을 냅니다. 그러니까 열 내는 두 가지가 붙으면 나중에 뒤틀리거나 변형이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사이 이제 기판 위에 얹히는 거예요. 기판 위에. 그럼 얘는 이제 중재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중간에서. 자, 너희 둘이 곧장 손잡지 말고, 다이렉트로 붙어 있지 말고, 나를 통해서 손잡자. 나를 통해서. 그래서 한 손은 메인보드, 한 손은 칩, 이렇게 잡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애들이 당연히 얘가 성능이 좋아지고 얘가 성능이 좋아지면 얘도 같이 뜨거워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발열에 대한 기능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얘가 매끈하면 매끈할수록, 매끈하면 더 좋은 성능을 낼 수 있고, 그리고 표면 자체가 뭐 이런 여러 가지의 군더더기가 없는 상황이라면 더욱더 많은 칩들을 위에 크게 만들어 놓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보면 이제 기판 위에 여러 가지 이제 회로도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 위에 올릴 수 있는 우리가 이 건폐율 자체는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 자체를 더욱더 늘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에 대한 장점이 있는데, 우리가 일단 유리기판에 대한 장점이라고 보면 일단 매끈매끈하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기가 쉬워진다. 그리고 많은 메모리 칩들을 올릴 수 있다라는 거고, 또 한 가지 열전도율이 낮다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 자체가 바로 유리기판을 써야 되는 이유라는 거고, 그래서 젠순왕도 그렇고 많은 기업들에서 유리기판 관련된 이슈가 확대가 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우리가 이 시장에서 테마가 움직이는 달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테마가 움직이는 달 안에서 현재는 AI 시장이 여전히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유리기판 관련된 혁신 기술 이슈는 좀 더 강하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 강하게
시장에서 드라이브가 걸릴 수 있다는 점도 참고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대표적인 기업들로 우선 이제 SKC와 삼성전기가 가장 대표적인 대형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추세적으로 움직임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근데 거기 안에서 우리가 현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특허권을 대상으로 해서 분석을 한번 해보면, 우선 이제 필옵틱스라는 기업이 가장 많이 이슈가 되고 있어요. 필옵틱스가 왜 이슈가 되냐면,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레이저를 이용한 기술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업체예요. 그래서 원래 예전에는 반도체 포토 공정 관련된 이슈가 가장 먼저 있었습니다. 이 키워드가 있는 기업입니다. 이 포토 공정은 이제 우리가 EUV 극자외선 장비라고 해서 엄청 얇은 회로도를 그릴 수 있는, 엄청 얇은 이런 회로도를 그릴 수 있는 부츠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현재는 우리가 뭐 ASML이라든지 뭐 일본에 있는 기업들이 디스플레이 포토 공정의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많은데 국내에서 이제 레이저 관련해서 이런 얇은 회로도를 그릴 수 있는 기법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이제 필옵틱스고, 이걸 국산화 가능하다라는 얘기로 과거에는 이슈가 많이 되었던 기업입니다. 이런 기술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이 필옵틱스가 레이저를 통해 가지고 유리기판에도 그런 회로도 그릴 수 있고 구멍도 뚫을 수 있겠네? 그게 TGV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필옵틱스가 현재는 가장 직접적인 유리기판 관련주로 언급이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왜냐하면 반드시 이제 유리기판 위에 회로도를 그려야 되니까 그걸 그리려면 이 기업이 레이저 공법을 통해서 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슈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캠트로닉스라는 기업은, 이 기업은 원래는 자율주행이라든지 또는 반도체 안에서는 이제 시각세정, 그 디스플레이 반도체 관련 시각세정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시각은 뭡니까? 이제 깎아내는 역할을 하는 거고, 세정은 씻어내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깎아내고 씻어내고 깨끗하게 표면을 맨들맨들하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기술이 우리가 유리기판에도 적용이 가능해. 그 얘기를 한 기업이 이제 캠트로닉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YC캠이라는 기업은 이런 유리기판 자체에서 그냥 못 그리니까 그 위에 이제 반도체도 산화공정이라고 해서 반도체 위에 산화막을 씌워서 거기에 포토 공정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런 것처럼 유리기판도 그냥 생유리에 그림을 그려내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코팅을 해서 기판을 활용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코팅을 잘하는 기업, 그 기업이 이제 YC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FNS테크는 제가 설명을 할까 말까 고민했던 게, 이 기업은 이제 시가총액이 크지 않아요. 시가총액이 지금 이제 1,000억 원 미만입니다. 조금 작은 기업인데, 대신에 이제 이 기업은 이 삼성 디스플레이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기업이에요. 과거에 유리기판 시각 공정에 대한 원천 기술 특허를 삼성 디스플레이와 FNS테크가 함께 공동 특허를 출원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참고로 알고 계시라고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시가총액이 1,000억이 넘으면 그때 이제 관심을 가지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최근에 좀 떴던 기업이 이제 JNTC라는 기업인데, JNTC라는 기업은 똑같이 TGV, 아까 봤던 거다, 그죠? 여기 TGV 유리기판을 시제품으로 출시했던 이력이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시제품을 출시했던 이력이 있다 보니까 최근에 한번 강하게 오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관련된 차트를 한번 같이 보면서 앞으로의 움직임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최근에 가장 핫한 이제 필옵틱스부터 한번 같이 보면요. 필옵틱스가 많이 올랐어요. 그죠? 과거에 이제 우리가 2024년도 4월 달에 오를 때도 유리기판 이슈가 함께 붙어 있던 구간들이었고, 이번에는 이제 그 하단에 대한 자리 자체를 돌파를 하면서 우리가 이 자리가 보면 그때 24,000, 25,000원이었거든요. 그 자리를 돌파하고 난 다음에 한 달 만에 지금 53,000원까지 갔으니까 100%가 지금 상승을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을 조금 주고 금방 또 다시 반등을 좀 붙이는
양상이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한 달에 100%가 올랐다는 것은 그만큼 한번 시세가 폭발적으로 나타났다라고 봐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또다시 한 번 더 올라온다는 것은 우리 죽지 않았어. 우리 아직 힘 있다. 우리 관심 있게 봐야 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만 우리가 단기적으로 지금은 힘들이지 않고 곧장 올라올 수 있다는 것은 앞에서 이 고점에서 이 세력들의 입장에서는 다 팔고 나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되돌림 파동이 들어온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 51,000원, 52,000원 밴드까지 한번 강한 슈팅이 나올 수 있어요. 대신에 요거를 이제 돌파할지 여부는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돌파한다는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한 부분의 돌파에 대한 여부를 확인을 해봐야 된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게 또 지금 현재는 신고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자리입니다. 다만 이제 월봉에서 보면 윗꼬리가 상당히 길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윗꼬리가 긴 자리는 저항으로 우리가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항 구간을 돌파하는 거니까 그만큼 더 큰 힘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거기 51,000원대 가격대 부분에서는 한번 맞고 빠질 수 있는 우려감도 존재한다라는 거고 시장의 분위기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뭐 자율주행이나 시각공정이나 이런 이슈가 많았기 때문에 자질구레한 이슈들이 많이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유리기판 이렇게만 볼 필요도 없고 자율주행 이슈가 나왔을 때도 또 들썩들썩거리는 종목이기도 해요. 최근에는 유리기판과 엮여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과정들인데 우리가 이제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이제 이 기업력이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주가가 움직였던 것은 아니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이런 종목군들은 지금 현재 유리기판 이슈가 좀 더 확대가 된다면 분위기상 강하게 치고 넘어갈 수 있겠죠. 우리가 이 거래를 보면 앞서서 2024년도에 피로픽스가 움직일 때 그때 유리기판주들이 같이 움직일 때 한번 강하게 올랐었는데 그 이후로 주가가 한번 찍고 다시 넘어오는 거예요. 이미 피롭틱스는 2배가 넘어갔잖아요. 근데 이제 캠트로닉스는 이제 올라왔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피롭틱스가 강한 종목이지만 신고가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거고 대신에 캠트로닉스는 이제 올라오는 자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오히려 상당한 지지를 밟고 올라왔다. 저는 오히려 추세적으로는 캠트로닉스가 좀 더 강한 추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고점이었던 자리를 한번 돌파를 시도하는 움직임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라고 보고 자, YC캠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YC캠도 보면 앞에 윗꼬리가 길게 달려 있는데 이게 다 2024년도 지금은 이 동종업종이 같이 움직일 때는 뭔가 이제 테마가 형성돼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YC캠도 앞에서 2024년도 5월달, 4월달에 한번 강하게 오르고 이 모양을 잘 보시면 자, 우리가 한번 꼭지를 치고 한번, 두 번, 자, 그리고 세 번 찍고 주가 빠졌어요. 그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헤드앤숄더가 나왔습니다. 헤드앤숄더가 나왔고 지금 바닥에서도 보면 자, 한 번, 두 번, 자, 세 번 찍고 올라오는 바닥은 이제 드러났다고 보는 게 맞죠. 바닥은.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것이 이렇게 헤드앤숄더가 나오고 이제 주가가 빠졌으니까 지금 얘는 이 위에 자리는 이는 26,000원, 25,000원, 500원, 26,000원 자리는 엄청난 저항인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첩첩산중이라고 보시면 돼요. 뚫기가 상당히 힘든 자리들일 것이다. 그럼 이런 자리 위로는 계속 윗꼬리가 달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지금도 보면 최근에도 윗꼬리가 계속 들어오는 것도 그런 것 때문입니다. 그럼 오히려 이제 이런 YC캠 같은 기업들의 매수 타이밍을 잡으려면 28,000원을 이제 돌파하고 넘어가는 걸 확인하는 것이 저는 훨씬 더 낫다고 봐요. 왜냐하면 저항이 강하다는 것은 결국 돌파가 되고 난 다음에는 지지가 강하다라고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 28,000원 돌파가 나온다는 거는 이제 우리는 이제 28,000원을 시점으로 더 강하게 올라갈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런 것까지 참고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FNX테크는 지금 보면 이제 시가총액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음에 뭐 올라왔을 때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것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차트는 상당히 좋은 차트입니다. 이제 바닥을 다지고 넘어갈 수 있는
차트고 꾸준히 이제 매집이 들어오고 있는 차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시세가 한번 나면 또 폭발적으로 날 수 있으니까 체크는 꼭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면 이제 JNTC. 자, 이런 기업도 보면 앞에서 한번 2024년도의 그림 자체를 한번 만들다가 그 이후로 지금 주가는 빠지고 여기 되돌림판은 올라왔다 지금 다시 한번 더 주가는 지금 빠지고 있는 그런 과정들인데, 자, 요 기업도 보면 지금 현재는 이제 거래가 모두 다 빠져나갔다 보기는 힘들죠. 지금 보면 앞에서 뭐 계단식으로 한번 치고 빠지고 다시 치고 조정이 들어오고, 자,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올려서 맞고 이제 빠지는 그림이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결국 이런 26,000원이 나는 지금 저항에 잡혀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밑에 주가를 올려왔던 지지권역이 어디냐?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지지권역을 본다면 이제 16,000원 밴드가 되겠죠. 그러면 현재 이 종목은 16,000원에서 26,000원까지에 대한 작은 박스를 이루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면 오히려 이런 16,000원 밴드 밑에서는 저가 매수가 붙을 수 있는, 다시 매집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구간이 존재한다. 왜냐하면 거래량이 여기에 앞에 2024년도에 나왔던 거래량 대비해서 현재는 거래가 현저하게 줄어 있는. 그럼 앞에 있던 이 거래량들이 빠져나간 것은 아니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내재되어 있다. 대신에 이거는 매집이 그만큼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개인 물량을 털어내기 위한 바닥에서의 움직임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그게 16,000원 밴드 전후가 될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유리기판 주까지 한번 같이 알아보셨는데, 3월은 이런 테마성 움직임이 강한 종목군들이 많이 시장에서 이슈가 좀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우리가 대형주 SKC나 삼성전기도 물론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고, 거기에 우리가 이런 개별주들도 함께 좀 보시면서 시장의 종목별 양상에 좀 더 대응을 하는 그런 시장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간 주식 좋아요, 구독하기 고맙습니다.